우리가 아까 뚱뚱이가 정답을 맞춘 것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이거 아니구나. 위에도 있는 거구나. 펌치스? 왜 이거부터 나오지? 아, 여기 있구나. 아, 미안해. 밑에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못 봤어.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까지 봤단 말이야.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는 애들, 뭐 나머지 애들 많이 배웠겠지만 우리가 at, on, in을 봅시다. at, on, in은 무슨 뜻으로 쓰였다고? 아까 용돈이 맞췄잖아. 그치, 장소는, 여기는 어디 어디에 혹은 어디 어디에서라고 돼 있어. 얘들아, 봐봐. 선생님들이 어디 필기하실 때 여기 괄호 씌우는 경우 있잖아.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생략 가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어디 어디에서도 되고, 에서를 생략한 뭐야? 어디 어디에의 의미도 되는 거야. 수업을 하는데 수업 준비가 될 때 그 이제 학생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놈들. 있어? 써봐. 이제 어디 어디에 에서. 그냥 우리가 그럼 한국어 뜻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쵸? 필기 깨끗하게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여기 했잖아? 여기 하고 나서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돼?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at, in, on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내가 뭐라 그래?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어디 어디에 할 때 at, on인 중에 골랐어? 골라 쓰는 거였어? 그럼 안 된다. 규칙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은 장소를 나타내는 것도 규칙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 규칙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여기에 뭐 하나의 지점,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 행사, 모임 이것도 다 맞는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거야. 어떤 애가 이렇게 하나가 뾰족하게 서 있어, 입체적으로. 얘는 애시야. 그치? 그럼 선생님, 이는요? 이는 한 개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인이야. 그치? 그럼 선생님, 오는 뭐예요? 오는 뭐냐면 표면상에 맞다는 것도 맞는데 그냥 얘 자체가 평평해.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랑. 자, 스쿨이 있어요. 스쿨을 생각해 봅시다. 스쿨은 자, 1번 이렇게 서 있어요. 아니면 여기가 스쿨이에요. 납작한 여기가 스쿨이야? 그치? 학교가 이 납작한 이거면 우리는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학교가 평면인데 이 책상에 어떻게 들어갈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at을 붙여주고요. 됐죠? 자, 그러면 땅 생각해보자. 땅은 어떻게 뾰족히 서 있어? 아니면 하나가 서 있어? 아니면 평평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on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아, 두 개 구별 갔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또 하나 불러볼게. 버스 정류장. 에. 똑똑한데? road, street. 스트레이트가 서 있어? 스트레이트가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신철이? 스트레이트가 이렇게 서 있어? 아니면 이렇게 평평해? 누워 있어? 스트레이트 너 딴 걸로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스트레이트 뭐야? 거리. 거리란 뜻이잖아. 그럼 거리는 어떻게 돼 있어? 승철이네 세상에선 거리가 걸어 다닌다. 그 현실적으로. 어떤 거? 아, 거리는 길의 의미에 더 가까워. 길의 다른 의미. 그치? 그러면, 그치? 그럼 얘는 평평하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뭘 써야 돼? 오늘 쓸 거야. library. 그렇지. 잘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우리가 at이랑 on이랑은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면 우리는 또 뭐 있을까? 아까 in이 있었지. in은 보니까 선생님이 뭘 그렸어? 여러 개를 그렸지. 여러 개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렇게 해서 뭔가 입체적인 공간을 나타내고 이 안에서 꼭 인 안에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입체적인 공간이나 여러 개 있을 때 대표적인 예시로 룸이 붙은 말들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자, 안양동에 안양시 안양동에 왜? 왜 인이야? 근거를 대봐.
맞아. 우리 안양동에 보면 학교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뜰한치 아파트도 있고, 주공 아파트도 있고. 그치? 여러 개가 툭툭툭 서 있지. 그러니까 얘가 인이 되는 거야. 그죠? 인 쓰면 돼. 근데, 봐. 그럼 학교에. S지. 근데 내가 거기서 학교 안에라고 꼭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학교 건물 꼭 안에. 그럴 때는 in. 근데 일반적으로는 at. 그치? 자, 그러면 classroom. classroom.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특이하게 룸이 붙는 말은 굉장히 입체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는 뭘 쓴다고? in을 쓰는 거야. 됐어? 자, 해볼게. train. 기차. train.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알려줄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보면 탈 것 있잖아, 교통수단. 얘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탈 것이 기차가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다가 뭘 붙였다고 생각해? 바퀴를 붙였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위에 얘를 입혔다고 생각해서 기본은 바닥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예전에는 이게 벽 없이 그냥 바닥에다 바퀴만 달아서 다녔던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On a train. TV는? TV가 이렇게 서 있기는 한데 너무 미약한 거야. 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평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얘는 뭘 쓰는 거야? On TV. 이렇게 쓰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요거 볼 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그림 그릴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 잘 알아야 되니까 at 밑에 요렇게 그려주시고 in 그림에는 그림 몇 개 그려야 돼? 1번, 2번 이렇게 해서 그릴 거야. 이렇게 딱. 어?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얘들아, 여기 번호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림이에요. 용돈아, 쓰면서 머릿속에 기억도 해야 돼. 막 날림으로 쓰면 안 돼, 용돈이. 중학교 건데 하나도 안 어렵지. 그지? 음. 자, 그다음 밑에 거 해볼까? 자, 온 해봅시다. 선생님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평평쟁이 이렇게 적어줄게. 평평. 근데 저 기차도 그려야 돼요. 응? 안 그려도 돼. 안 그려도 돼. 타고 오는 거. 그거는 너네가 그리고 싶으면 그래. 됐어? 그럼 이제 자, 여기까지 해서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봅시다. 요렇게 했고,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자, 이제 펜 들고 선생님 줄 그을 때 같이 그어요. 자, 우리가 하나의 지점을 나타낼 때라고 했지. 요거는 사실 그림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 하나의 지점을 나타내는 건 그림이랑 사실 얘는 거의 비슷한 거라서 건물의 용도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얘도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 알겠지? 얘는 선생님 배운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오는 고민 안 해도 돼. 코너도 이렇게 보면 90도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얘도 인이고 집도 보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애시고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서 있고 문도 이렇게 90도로 서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는 다 우리는 뭘 쓰면 돼? 애를 쓰면 돼.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그냥 건물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 안 어려워. 됐지? 응. 자, 근데 우리가 행사나 모임은 줄 한번 그어줄까? 행사나 모임은 실제로 건물이 있는 게 아니지. 건물이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파티에서 라던가 아니면 결혼식에서 라던가. 그래서 얘가 행사나 모임을 얘기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뾰족히 서 있지는 않지만 뾰족히 서 있는 건물 그 천막 같은 거 세워가지고 보통 많이 하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행사나 모임일 때는 at.
그래서 어떤 애들? 스포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콘서트, 결혼식, 파티, 요 정도만 딱 죽어서 얘는 애시구나 이렇게 익혀주면 돼.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애시라고 할 거예요. 학교 축제에서 이렇게 하면 뭐야? 뭐를 붙일 거야? 아, 애서를 먼저 붙여야지. 애. 이벤트니까 애를 붙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이는 1번은 표시 안 해도 돼. 마을, 도시, 국가 같은 넓은 장소는 우리 여기 1번 그림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건물, 탈 것, 용기 등의 내부를 말할 때가 여기가 2번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우주하고 하늘은 엄청 넓은 곳이잖아? 맞지? 응. 우주하고 하늘은 엄청 넓은 곳이니까 당연히 애시나 이런 애들처럼 할 수가 없어. 우주는 굉장히 입체적인 공간이지. 납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쓸 수 없고 작지 않기 때문에 애를 쓸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인에서 특이하게 아마 요것만 해줄까? 이너카 이렇게. 차는 car 써. 나머지 교통수단은 전부 아까 밑에서 오늘 썼잖아. 차는 뭘 썼다고? 이너카. 그치? 이렇게 쓸게요. 얘는 좀 달라서. 자, 다음 거. 오는 볼게. 표면상에 맞닿은 것을 말할 때 on the wall 이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on은 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on이랑 반대말이 off거든. off는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 on, off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납작한 건데 얘는 평평한 거는 얘랑 세 개가 다 해당되거든. 그래서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on the wall 벽 어때? 평평하지. 선생님 벽이 90도로 서 있는데요. 그렇긴 한데 얘네는 90도로 서 있는 것보다 벽면 그 자체가 평평하다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거든. 혹시 헷갈릴 것 같은 사람은 줄 그어두고 아닌 사람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평평하지. 그치? 달 평평하지. 그 다음에 땅에서는 ground, earth. 그 다음에 이런데 이 earth는 봐봐. 이 earth로 쓰일 때는 얘네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요런 지표면에 초점을 두고 earth는 땅이라는 뜻도 있어. 토양 땅이라는 뜻도 있거든. 여기에다가 두는 거고 world 있지. world. 세상. world라고 할 때는 그때는 여기에 있는 건물들 있지.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있는 입체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얘는 world야. 좀 다르지. 그래서 옆에다가 on the earth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in the world라고 써주세요. 월드컵 할 때 그 word W-O-R-L-D world world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이해했어? 네? 좋았어.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world 여기까지 하시고 끝났음? 자, 그 다음에 길을 말할 때는 온더로드 여기까지는 다 했고 근데 이해 다 했겠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문제들을 풀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몇 번을 풀 거야? 여기에 보면 practice 7번. 자, 얘들아 7번 옆에 이렇게 쓸 거야. 뭘 아깝다. 딱 쓰세요 이렇게. 지금 쓰는 거 아니죠? 음. 네. 뭐안 돼요. 집에서 숙제지. 선생님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오, 자, 그 다음 거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7번 밑에 슝슝슝슝 답은 다 가리고 짠! 하하하 귀신처럼 선생님이 넘어왔지. 이번에는 over하고 under를 볼게요. over하고 under를 보겠습니다. over하고 under는 over는 선생님 똑같이 뭐뭐 위에 느낌 아니에요? 그지? 근데 얘가 위에가 요렇게 느낌이 좀 달라져. 지금 쓰지 않고 공부만 해. 자, 어떤 이렇게 탁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탁자 위에 사과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붙어 있지. 딱 붙어 있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쓰냐면 붙어 있으니까 아까 배운 on을 쓸 거야. 근데 사과가 책상보다 위에라고 해서 살짝 이렇게 떠 있는 요 느낌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above라는 단어를 써. 그치? 약간 위에 이렇게 책상보다 상대적으로 위쪽에 이런 뜻인데 over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느낌이 있어. 얘가 오버리야. 위는 위인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이런 느낌을 표현할 때. 그래서 오버는 단순하게 위에라는 느낌도 있지만 무엇 무엇을 넘어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 이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언더는 뭐야? 뭐뭐 아래에. 그냥 딱 줄 그으면 되겠지. 그치? 자, over는 위에인데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위에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다음에 under는 아래에. 딱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거 쓱 넘어가가지고 슝 가린 다음에 슝, 슝. 자, 이번에는 요 단어 두 개를 배울 거야. 뭘 자꾸 안 돼, 안 돼요, 이놈. 요 단어 두 개를 배울 거야. 뭐가 있어, 지금 보니까. between이라는 단어가 있고, among이라는 단어가 있지. 그치? 얘는 선생님, 얘 진짜 among이라고 읽어요? 응, among이라고 읽어. 몽몽이. 그치? 자, 근데 얘네는 뜻이 똑같아. 적어볼게. 옆에, 뭐 사이에 라는 뜻으로 똑같아. 응. 응. 지나갔니? 위에 있었니, 혹시? 아, 여기 있었네. 조금 이따 하고 올라갈게. 자, 그래서, 미안. 뭐 사이에가 있어. 그래서 얘는 between은 반드시 둘 사이에. 두 명 사이에가 between이고, 셋 이상 모이면은 뭘 써야 돼? 뭐, 세 명부터는 써야 돼. 알겠지? 자, 미즈원은 5마리의 고양이 사이에 있어요. 영어로 해보세요. 더 미즈원 붙이지 않죠. 미즈원은 있어요. 있어요. 이즈. 그렇지. 있어요. 어머, 뭐라고 해? five cats.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5마리 가지고 싶네. 자, 이제 위로 쑥 올라가서 이거 in front of 할 거예요. 프론트 자체가 봐. 프론트는 앞이라는 뜻이야. 그지? 그리고 얘가 뭐야? 예. of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의의 뜻이거든. 그래서 얘가 합치면 뭐뭐의 앞에가 되는 거야. behind는 뒤에 next는 옆에가 되는 거야. next가 옆, 그 다음에 to가 에의 뜻이 되는 거겠지. 선생님 지금 쓴 거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있나요? 음.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뭐뭐의 앞에, 뭐뭐의 뒤에, 뭐뭐의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in front of, behind 요거는 여기도 같이 공부해야 돼. in back of 그 다음에 next to 옆에는 beside하고 by라는 애가 있네. 얘네까지 같이 공부할 거야. 됐습니까? 됐어? 됐어?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there is a bus stop 있어요. in front of the station. 버스역 앞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려울 게 없네요. 요것만 딱 외우시면 되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 이거 정리하는 거 선생님이랑 한번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선생님이 봤는데 정리를 할 때 이제 막 잘못 쓰는 게 있어가지고 숙제 내놓고는 선생님 정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숙제는 아까 프랙티스 7번, 프랙티스 8번, 그 다음에 프랙티스 9번, 그리고 나서 프랙티스 몇 번까지? 10번. 네. 사실 풀어하는 거? 10번하고 11번까지 푸세요. 풀기만 하면 돼. 너무 많아? 네. 아이, 뭘 이 정도로. 어디서? 그러면 오늘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30분이니까 푸는 시간 줄게. 푸는 시간 주면 되잖아. 그치? 응, 응.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 돼. 응. 답 베꼈으면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는 답이 없는 종이를 해야 되겠어. 응. 이제 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했잖아. 여기까지 한 다음에 선생님이, 봅시다. 너희 정리하는 거를 한번 배워볼게. 노트가 있나? 우리가 어떤 친구들이 보면은 그림을 너무 그리는 판인데? 여기다 해도 되겠지? 얘들아, 우리가 보면 어느 게 펜일까? 펜인가? 아닌데. 이거 너무 연필인데? 이거 새로 업데이트가 되더니 생긴 거라서 한번 해봤는데. 와. 이게 대박이야? 그런가? 미술원이다. 어, 네. 용이라니까, 선생님은. 용이었다니까. 아, 근데 거미 머리에다가 상은 용이랑 지팡이랑 잠자리. 얘 이렇게 되면 그림이 여기에 딱 들어가나 봐. 오, 신기하다. 얘 어떻게 없애지, 근데? 하나 마이너스. 잠깐만, 아닌데? 다시. 새로운 기능이라 써봤는데. 음, 음, 나 뭐 쓸 그게 하나가 필요한데. 이거 잠시만요. 어? 음, 진짜 왜 그러고? 네. 뭐를? 네. 됐다. 음. 뭐가 그림이 쓸만한 게 없네, 여기. 언더 1번은 음. 언더 2번. 아이, 진짜. 네. 노트를 만들고 싶은데. 응? 일단 그림판에다가 선생님이 써줄게. 자,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를 한번 보자. 너네가 정리를 해오라고 하니까 되게 뭘 했어. 이렇게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쓱 써갖고 오더라고. 얘들아, 정리가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쓰기. 베껴쓰기. 그치, 손가락 운동.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어? 내가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 맞는 얘기야. 그치? 자, 그대로 쓰는 건 손가락 운동이야. 우리 손가락은 아주 튼튼해서 운동 안 해도 돼. 그치? 너희는 아직 새 손가락들이잖아. 그러면 정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는 요 개념을 읽혀야 돼. 1번, 이렇게 숫자 1이 있고, 그 다음에 대괄호 1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1이 있고, 꽃가루 1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런 1이 있어. 동그라미가 있어. 그치? 자, 봐봐. 우리는 상비 개념이라는 걸 할 거야. 자, 여기는 선생님이 예를 해볼게. 뭘로 할까? 그래, 그럼 우리 윤혁이로 할까? 자, 윤혁이라는 아이가 제일 작은데, 윤혁이는 첫 번째 어디 소속이야? 윤혁이가 소속돼 있는 가장 작은 단체는 어디?
윤혁이가 이렇게 있잖아. 초등학생? 윤혁이는 일단 초등학생? 그래, 하자. 윤혁이는 일단 우리가 소속으로 얘기했으니까 얘는 초등학생이야. 윤혁이보다는 초등학생 범위가 조금 더 크지. 그러면 이 초등학생보다 조금 더 요만큼 오면 어디가 돼줄까? 아니지. 초등학생이 포함돼 있어야 돼. 소년. 소년 좋아. 초등학생, 소년 중에 초등학생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쭉 더 크면. 아까 얘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 사람. 이렇게 될 거고. 몇 살이지, 우리 윤혁이가? 13살이면 그냥 10대라고 해도 되겠다. 그치? 10대. 10대 소년. 이렇게 할게. 자, 선생님 표시를 잘 봐. 그러면 우리가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해 줘야 되냐면 얘가 제일 큰 범위야. 그 다음이 무슨 범위야? 얘의 범위야. 그 다음이 초등학생 범위고 그 다음이 윤혁이의 범위야.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그러면 선생님 정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야 잘 되는 걸까? 어머, 얘 지우개도 이렇게 실제로 지우는 느낌이다. 한 번에 안 지워지나 봐. 이거 얘를 지우개가 하게 안 지워져. 얘를 100으로 해야 되겠다. 안 되지. 그럼 여기 다 지워지는데. 그러면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큰 범위를 어떻게 조금 어려운 말로 선생님이 해볼게. 큰 범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상위 개념이라고 해. 그 다음에 얘를 맨 끝에 있는 요렇게 갈수록 거기에 붙어있는 하위 개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 그러면 정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냐? 볼게요. 제일 먼저 1번. 우리가 선생님이 생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1번. 우리는 뭐야? 여기는 사람을 적을 거야. 그러면 얘랑 동급인 2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뭐 식물이라던가 아니면 3번 동물이라던가 요런 애가 똑같은 동격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칸을 보세요. 얘 되게 중요한 거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지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정리해도 믿어도 돼. 원장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학 빼고는 공부 엄청 잘했어. 믿어도 돼. 자, 뭐라고? 그럼 니네가 그 나이 돼서 얘기하자. 그 나이 돼서 나를 원망할 수 없을 거야. 나를 원망한테 깔볼 수 없을 거야. 고등학교 생활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쓰는 거야? 여기에 1번에는 10대 소년을 쓰겠지. 그러면 얘랑 동급인 2번에는 뭘 쓸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같은 동급. 10대 소년은 뭐 20대 청년. 그 다음에 뭐 중장년. 30대가 할아버지면 되는 사람이야. 자, 봅시다. 선생님 줄을 잘 봐. 지금 선생님이 줄이 어떻게 됐어? 한 칸 안으로 들어왔지. 그치? 이렇게 해서 예쁘게 쓰는 거야. 자, 한 괄호 다음에는 뭐야? 반괄호지. 자, 이제 반괄호는 어떻게 쓴 거야? 여기다가 10대 소년 중에는 그럼 누가 있어? 에이, 이름은 뒤에 가야지. 10대 소년 중에는 누가 있어? 초등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있겠지. 뭐,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초등학생 밑에, 칸이 없네. 이런. 초등학생 밑에 이제 어떻게 쓰는 거야? 아니지. 이제 초등학생 밑에 여기다가 1번 달고 누구? 윤혁이. 그 다음에 2번에 승우. 요런 동급으로 쓰는 거. 됐지? 그럼 봐봐. 식물에는 우리가 뭘로 나눌 수 있을까? 선생님은 크게 뭐 육상 그 식물하고 기준으로 나눠볼게. 뭐 해양 생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럼 요 다음에 오는 애는 또 번호가 어떻게 붙어야 돼?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됐지? 그리고 선생님이 쓰면서 지금 어떻게 했어? 다. 한 칸씩 이렇게 들여쓰기를 했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만 보게 되면 되냐면 우리가 이 개념표를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그릴 수도 있거든.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생물이라고 쓰는 거야. 생물 썼지. 그 다음에 큰 개념은 몇 개 써? 여기다가 사람,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이렇게 쓰겠지.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분류할 거야? 10대, 20대, 30대.
됐지? 이 10대 중에서 초등, 중등, 그리고 나서 여기 가로에 윤혁이, 승우 이렇게 매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하는 표를 우리가 뭐라고 해? 마인드맵이라고 하고 이렇게 분류를 딱 했지. 얘를 노트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런 형식의 순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거든? 이지. 그래서 큰 제목이 뭐고, 아, 내가 생물이 있는데 생물에서 요만큼의 종류가 있고, 또 그에서 여기 나눠지고, 요렇게 나눠지고, 요렇게 나눠지는구나, 라는 사고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어이,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꺼지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아까 필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음. 아까 선생님이 필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예시를 여기 딱 보여줄게. 가장 좋은 예시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제일 앞쪽으로 가면 차례 있지, 우리. 제일 앞쪽으로 가보세요. 음. 여기에 보면 딱 차례가 돼 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큰 제목에서 작은 제목으로 얘네가 가고 있어. 잘 봐봐. 내 저장된 거 어디 갔어? 음. 큰 제목에서 작은 제목으로 가고 있어. 자, 제일 처음에 얘네 제일 큰 제목은 뭐야? 챕터지. 그래서 챕터를 여기서 몇 개를 나누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그래머 이렇게 영문법이 있고 여기서 몇 개를 나눴어. 음. 여기서 1부터 아까 우리가 15개까지가 있었을걸? 그치? 14개. 그리고 나서 요 안에서 다시 몇 개를 나눴어. 문장의 종류를 문장의 PSS 문장의 종류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나눴지. 그럼 얘서 요렇게 두 개 또 나눴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몇 개가 있어? 10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개 뭐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얘를 노트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로 딱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 자기가 따로 표시를 해도 되지만 여기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쓰는 거야? 문장의 기초. 알겠지? 문장의 기초 다음에 여기에 뭐 하겠어? 이제 1번 우리는 뭘 배우겠어? 문장의 이렇게 해서 종류와 형식을 배우겠지. 그럼 종류를 쓰고 여기서부터 열 몇 개가 생길 거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보탤 게 있을 때 여기다가 다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알겠지? 수고했어. 월요일은 2시부터. 어, 요렇게 했지. 자, 요렇게 다 한 다음에, 됐나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각각을 붙여주고, 이제 봐. 여기에 종류의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다 크게 뭐라고 하는 거야? 2번 해서 아까 여기 있었던 품사와 현실, 품사와 형식. 이렇게 적고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엄청 자세하게 뺏겨서 쓰는 게 아니고,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아까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선생님 전치사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전치사가 여기 위에 있었지. 그러면 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가 이만큼의 노트지. 선생님이 줬어요. 그럼 우리가 14번 전치사 앤 속담 선생님이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몇 개 있어. 시간을 나타내는 거, 장소를 나타내는 게 있지. 그럼 이제 정리할 때 여기다가 14 다음엔 이렇게 해서 얘는 시간의 전치사. 그 다음에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그리고 밑에 가면 또 3번 방향이 있겠지. 3번 방향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이 시간 안에서는 또 뭘 쓰겠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럼 아까 한 것처럼 1번 쓰고 at 그 다음에 on, in이 있는데 이 중에서 1번은 at 하고 설명하겠지. 2번은 on 하고 간단하게 24시간 아래 얘는 24시간 그 다음에 3번은 이는 24시간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만 딱 표시를 하면 되는 거. 이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얘네가 뜻이 어디랑 똑같아요. 나머지 길게 할 필요 있어 없어?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랑 봤을 때 여기 at, on, in의 법칙에 어긋나는 애들이 있었잖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별표나
아니면 뭐 느낌표나 자기만의 표시가 있겠지. 요런 별표도 좋고, 그렇게 해놓고, 예외의 경우들을 이렇게 본인이 공부를 하면 돼. 얘는 이 예외의 경우는 밑에 종합해서 써도 좋고, 이 옆에다가 써도 좋고. 그러니까 길게 안 써도 돼. 선생님은 손운동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정리해서 머리에 넣으면 돼. 노트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리를 하잖아. 그럼 이 정리는 뭐의 표시냐면 자기 뇌 속에 어떻게 저장하는지의 표시야. 뇌 속에 저장이 잘 돼 있으면 필요할 때 잘 뽑았을 수 있겠지. 그치? 너희도 게임 아이템들이 분류가 돼 있어야지 필요할 때 잘 갖다 쓰지. 다 섞여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치? 그래서 싹 게임 아이템을 사면 자동으로 분류를 탁탁탁 정리해서 넣어주잖아, 거기서. 전투용품, 무슨 이런 거. 그런 거 안 하네? 그래?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할 때 딱 꺼내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질문할 때도 대답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오늘부터 해오는 정리는 선생님이 다른 방식으로 해오는 거 한번 기대해 볼게요. 혹시 정리 종이 다 쓴 사람 있어? 문법 정리지? 이따 여기 선생님한테 가져가면 돼. 그러면 되고, 지금 시간이 46분이네? 문제 풀고 할 것도 없겠네? 여러분 정리하고 그냥 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대신 오늘 캐피 숙제는 안 줄게. 대신에 그거 오늘 아까 숙제 하기로 한 거 다 해야 돼. 오늘 숙제, 무빙, 3800개 정리하고 풀기, 그 다음에 단어, 플러스까지. 됐나요? 자, 배움 정리 써오세요.